오늘 글로벌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한쪽에서는 한국 증시가 기록적으로 폭등하면서 불타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선 미국 증시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말 미동조차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바로 같은 날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폭풍전의 고요함,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한쪽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입니다. 한국 증시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와 미국 증시의 저 고요함. 이게 같은 날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두 시장의 극명한 온도차,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코스피가 무려 5% 넘게 폭등하는 동안 S&P 500은 0.00%. 말 그대로 꼼짝도 안 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뜨거운 불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활활 타오른 한국 시장부터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폭등을 만들어냈을까요? 섬조원. 이게 단 하루 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건 뭐 돈의 쓰나미가 시장 전체를 그냥 확 들어 올렸다고 봐야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막 사들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오히려 팔았다는 거예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이 7, 8%씩 급등하면서 오늘 상승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시장 전망도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코스피가 8,500까지 갈 수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폭등이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한국은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웠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명한 분석가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시장이 10%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날렸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게 식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시장 전체가 겁에 질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 속에서도 여행이나 항공주처럼 이제 다시 경제가 열릴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진 쪽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주식시장 말고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보죠. 먼저 유가입니다. 중동 상황이 불안하고 오펙이 공급을 줄일 거라는 우려 때문에 배럴당 $100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쪽도 움직임이 흥미로워요.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 그리고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 둘의 돈이 동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10만 달러를 훌쩍 넘겼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올라갔고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는 바로 그 핵심 말이죠. 바로 FOMC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간표면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힌트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번에 금리를 3.75%로 동결할 거라는 건 거의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 미묘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 기관들이 계속 사들일까? 둘째, 연준 발표 이후에 달러와 위험 자산들은 어디로 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달러를 넘보는 저 유가는 과연 진정될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연준의 결정이 강세장의 문을 활짝 열어줄까요? 아니면 깊은 동굴 속에서 잠자던 곰을 깨우는 약세장의 문을 열게 될까요? 전 세계가 그 결과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